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길이과 함께. 그러니까 이 영상이 뜰 때쯤이면은 이제 곧 출근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하지만 출근보다 더 좋은 거는 또 주식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주식시장이 오길 바라며 깔끔하게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 0.9% 상승했네요. 코스피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전 고점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 이거 추가 상승 기대감 나오나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힘이 매우 중요하겠죠. 요 친구 그래도 8만 전자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해주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걱정은 엔비디아의 조정이 살짝 시작된 모습이라 하이닉스는 분명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삼전은 어떻게 될지. 사실 이때까지 엔비디아 올라갈 때 삼전은 아무 상승세를 받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혹시나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할지 아니면 반대로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안 좋았네요. 1.1% 하락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주 전인가요? 그때 우리를 꼬시면서 나 이제 바닥이야 라고만 외치더니 다시 다 반납했습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전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원래 3분기, 4분기가 되면 바닥을 칠 거다 이러한 전망이 많았으나,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극우가 막 득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혹시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또다시 전기차에 악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2차 전지에 당연히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상태가 좋지 않네요. 매동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보합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그랬죠. 연기금은 코스피가 상단에 도착하면 팔고 다시 하단, 그러니까 15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일단 지금은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1391원. 이 모든 게 유럽에서 정치적 불안이 나타나며 달러가 강세가 되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도 정말 다행이게 우리나라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8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미국은 전부 다 눈치 보이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미국 채권을 보면 4.257까지 하락한 상태고, 참고로 이거는 월봉 최근 10년간 정도의 차트인데 아직까지 떨어질 곳이 많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금리나 속도가 늦춰진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또 물가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그냥 보합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가 좋지 않을 것 같고, 코스피는 0.5%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야, 내가 엔비디아다, 누가 날 의심했냐 이렇게 말하며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분명 고점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좋던 테슬라도 하늘 높이 날다가 결국은 경쟁자들의 등장, 과열된 주가 등으로 하락이 시작되었죠. 다만 그게 엔비디아가 지금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열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발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까지는 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가 좋았는지 한번 보자면은 보험주, 대왕고래 관련주, 조선주, 전력설비 관련주, 해운주 등이 좋았습니다. 일단 전력설비는 실적 시즌을 향해 가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전력설비 이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왕고래는 최근 들어 좀 많이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쉴 타이밍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연말까지 계속 슬금슬금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21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볼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바로 해운 운임 상승으로 해운주 플러스 조선주의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조정을 받으려고 했던 음식료와 화장품,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것들도 실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하락은 매수 기회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친구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죠? 맞습니다. 수출입니다. 수출.
최근 해운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조선주가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는 와중에. 그런데 해운 운임이 올랐다는 거는 이 친구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크게 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며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 이야기가 나타난지 확인을 해보면서 음식료와 화장품주는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도 연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의 계좌가 따뜻하길 바라며 항상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뭘 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열심히 매도하는 와중에 산 거는 DB하이텍, LG전자, 현대로템,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대한전선, HD현대미포, APR,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일렉트릭, 크래프톤, 하나시스템, 알테오젠, 현대차, BNT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곱버스,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엔캠, 네이버, LG엔솔, 타이거 미국 S&P 500, 에코프로비엠, 미국 반도체 ETF,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올 때마다 많이 놀라요. 야,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됐어 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차 IPO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가 좋았고 자동차 부품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목금, 부품주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친구들 다시 매수할 기회일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조류독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이 된다면 그때는 또다시 제2의 팬데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폭염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더워질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농산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쓴 전력설비 관련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이 두 개를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조선주의 호재가 나왔다고 하죠. 아까 봤던 그 내용입니다. 해운 운임 지수가 계속 쭉쭉 올라가자 선사와 선주들이 부랴부랴 지금 현재 주문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해왕고래 관련주 쭉쭉쭉 올라갑니다. 엑슨모빌이란 단어가 등장하며 왼쪽에 보다시피 한국가스공사 5일선 또 안 깨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SKENS와 합병을 하면은 100조 기업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당연히 뉴스에 팔아라 하루 뒤 다 빠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전력설비가 금요일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료용 전기는 신고가까지 내면서 올라가고 있고 HD현대일렉트릭도 신고가를 냈죠. 그리고 전력설비가 좋으면 전선, SOFC, 수소원전 이러한 섹터들도 같이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또 풍선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날리지 않은 것 같지만 혹시나 이제 주말 사이에 날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코스피 이전을 하고요. 레드벨벳이 컴백을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페덱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와요. 수요일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인터팩스 위크 도쿄 2024가 열립니다. 제약바이오 전시회라고 합니다. 서울 메타위크가 개최,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모메탑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흥행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목요일에 발표,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세계 최고의 스탠딩 코미디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한 언론사인가 어디서 제가 봤는데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은 기억력과 체력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웹툰주 같은 경우는 근데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만 딱 하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상보다 네이버 웹툰이 뜨겁게 상장을 한다. 미국에서 매우 뜨거운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단기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존 K 뷰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화장품에게는 호재겠죠. 6월 BSI, ESI 발표, 구글 클라우드 서밋이 있습니다. 구글 AI를 접목한 LG전자 클로이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5월 PCE가 발표. 여기서 만약에 둔화가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모빌리티 쇼가 열립니다.
캐차이가 데뷔를 합니다. 참고로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입니다. 일요일입니다. 프랑스 이외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업 비주조 PMI가 발표. 그 다음 주에는 정말 많은 이벤트가 많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의외에 조기 총선 2차 투표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주 청약도 있고 상장하는 친구들이 하루에 하나씩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